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2교시째 우리 기본수 들어가죠? 네.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또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 오늘 이거 프린트물 받으셨어요? 아, 요 프린트물은 지금 취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답이 빠져 있죠? 정답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다음 주부터는 정답 빼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답과 함께 나갈 겁니다. 이 부동산 공법은 이 프린트 나가는 게 지금 이게 우리 실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빨리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이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별도로 정답을 갖다가 따로 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답하고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용 정리를 해야만 이게 빠른 속도로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감을 잡아요. 그래서 문제가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요거 소홀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나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문제 이대로 심지어는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은 유형으로 나오니까 지금부터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의 문제를 지금 엮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그리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어떤 영역이냐면 지난주에 했던 이 내용하고 그리고 또 오늘 할 내용이 일부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서 지난주의 복습과 오늘 나가는 분량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프린트가 또 나가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이 프린트를 통해서 완벽 소화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내용 프린트가 나가기 때문에 또 소화를 그렇게 또 쭉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냐면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냐면 여기에 나오는 지금 프린트물만 달달달 해도 뭐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달달달까지는 필요 없고 달만 해봐. 달만 해도 합격이야. 달달 해버리면 고득점 나오는 거고 자, 아무튼 열심히 해주라는 거 다시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게 이제 정답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하게 될 거니까 이 복습하는 도중에 요걸 좀 잊고 바로바로 정답을 체킹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복습 조금 하고 오늘 정상적인 진도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과목이에요? 무슨 과목?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무슨 법을 공부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공부하죠. 자, 어떠신 분이 이걸 질문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 법률 어떤 건 법률로 되어 있고 어떤 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법률로 되어 있는 건 좀 더 포괄적으로 이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조금씩 좀 필요한 이 법조문 같은 경우를 좀 끌어와서 약간 좀 폭넓은 이러한 법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법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법과 법률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전국토를 갖다가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다시 한번 해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 조금 복습 들어갑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지금 할 게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돼요.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국토를 계획 잡는데 전국토를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단위가 뭐를 단위로 한다고 그랬어요? 옳지, 도시군이죠.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각종 사업을 진행시킨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도시군이 뭐냐 하는 거죠. 도시군이 뭐예요? 자, 한번 불러봅니다. 도시군.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옳지, 특별자치시죠. 세종시를 얘기하죠.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시 또는 군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잡아요. 그리고 각종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또 시까지를 우리가 이제 도시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군 같은 군을 이렇게 보는 거죠. 도시군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충청남도 도는 없네요. 그죠? 경기도 도는 없어요. 도 단위로 계획 잡는 게 아닙니다. 도 단위로, 시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시도 종합계획이다 해서 그건 국토기본법에 나와요. 그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지금 뭐냐면 우리 시험범위는 국토기본법이 시험범위가 아니고 이 국토기법률이 시험범위인데요. 이 국토를 갖다가 전국토를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 단위로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구를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겠죠. 이건 우리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그런 것 등은 전국을 단위로 한다. 국토종합계획. 시도를 단위로 한다. 시도종합계획. 시군구를 단위로 해서 시군구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나와요. 국토기본법에. 우리는 그건 이제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 국토계획법률을 공부하는 건데 이 국토를 갖다가 계획을 잡는데 어떻게 잡아갈 거냐.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잡아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또 시군을 단위로 해서 각종 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여기에 도시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용 이해 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종로구는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도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종로구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 하면은 무슨 계획으로 나오냐면 이거 서울특별시 계획으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죠? 요걸 단위로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충청남도 내에서 이게 천안, 예산, 당진에 걸친 이 도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이제 광역계획군을 지정해서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을 갖다가 이렇게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나와야 되죠.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국토계획법률은 일단 도시군부터 시작한다. 도시군. 자,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 도시군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시군 계획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도시군 계획은 뭘 얘기한다?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계획으로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2번. 오늘 나간 프린트 2번 문제. 정답? 4번. 4번이죠? 정답 4번. 자, 여기 한번 봐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률은 일단 도시군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도시군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획부터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계획을 보면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도시군.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자, 우리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과 뭐에 대한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으냐면 우리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이라는 말과 저기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종합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래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정의가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으냐면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말이죠. 우리가 큰 방향과 틀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청사진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계획을 우리가 청사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청사진 계획은 큰 틀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행정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고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큰 틀 방향만을 청사진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주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구속하지는 않는다. 따라오도록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큰 틀 방향만을 제시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것 가지고서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지죠. 쟁송, 다툰다. 행정청과 다툼을 벌이는 걸 행정쟁송이라고 얘기하고 다툼을 벌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구속을 하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구속적 행정계획이죠. 구속적 계획. 이와 같은 구속적 계획은 뭐를 갖다가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하게 따르도록 하게 하면 행정청과 멱살 잡고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한바탕 이걸 갖다가 쟁송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행정쟁송을 갖다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정의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정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어요? 지난주에 뭐에 그렇죠.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됐죠.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정의가 뭐였어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죠. 자, 봐요. 1번 문제.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복습. 지난주에 했던 내용 복습 들어간 겁니다. 자,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2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우리가 청사진 계획이니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다 하는 말이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말이 항상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방향 틀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은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거. 자,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정의가 뭐냐? 도시군에 대한. 자, 불러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이런 계획인데 방향 잡아주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러한 종합계획이다 하면은 정확한 표현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의가 뭐냐?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죠. 개발, 정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이와 같은 6가지를 말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6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정의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관리하는 개발, 정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다음과 같은 6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6가지. 자, 이 6가지가 자, 공부했는가 보겠어요. 첫 번째. 자, 오늘 복습 들어갑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보고 대답하세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죠? 용도 지구. 요거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자, 두 번째가 바로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 불러요. 4개. 옳지.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되죠? 요 4가지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거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고. 자, 세 번째.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네 번째. 사업 나와요.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하고 옳지. 정비 사업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나오죠? 여기에 관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5번째. 구역 계획, 6번째. 구역 계획 나옵니다. 그래요? 자, 5번째가 뭐다? 옳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죠? 구역이고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됩니다. 자, 6번째 들어갑니다. 6번째 구역 계획 나와요. 불러요. 입지 규제 최소 옳지. 최소 구역이 먼저죠?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구역 계획. 지금 10번 문제 풀었어요? 그죠? 돼요? 10번 문제다. 자, 그러면 지금 복습 지금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복습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했던 내용 복습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셔야 돼. 여기. 자, 우선 3번 문제도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3번 문제 하고 들어갑시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3번. 광역도시계획은 법적 성질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1번이 일반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다. OX. X. 이게 정답. 구속력이 없다.
자, 2번은 일반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맞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랬죠? 3번 맞고. 4번 행정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5번에 도시군관리계획과 같은 집행하는 구속적인 행정계획이 아니며 도시군 기본계획과 같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여기 복습, 계속 복습합니다. 복습. 광역계획권이 뭐냐 하는 거죠. 광역이라는 것은 둘이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어떤 권역을 지정하는데 둘 이상의 도시군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둘 이상의 도시군, A라는 도시군, B라는 도시군, C라는 도시군, 천안시, 뭐 아산시, 예산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권역을 설정해요. 이렇게 해서 벨트로 딱 묶습니다. 이렇게 외국은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벨트를 묶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권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A라는 천안시의 전부, B라는 아산시의 전부 이렇게 돼요. 예산군의 전부 이렇게 되죠. 관할구역 전부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녹지축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 요건 A라는 도시군의 일부, B라는 도시군의 일부 이렇게 일부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의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관할구역에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부를 지정할 수도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어떤 권역을 지정할 때, 구역을 지정할 때 반드시 심의 거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가 광역계획권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것들은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친다 그랬죠. 내용 여기까지 가요? 네. 공부하셨어요? 네. 나 공부 안 하면 안 돼. 이건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1순환, 2순환, 3순환 반복되는 게 거의 한 20%밖에 반복이 안 되고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 공법 1순환만 듣고 안 들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저 못 칩니다. 책임 못 져요. 2순환, 3순환 다 들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1년 가는 거야. 2차 과목에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시간을 아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10월 29일 날 자격증 찾아오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하자는 대로 저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좀 없다 하면은 잠 안 자고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이 과목은.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돼. 돈을 아껴야 되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할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돼. 올해 찾아와야 돼. 올해 찾아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 말을 들어줘야 돼요. 저하고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의견 청취 심의 거쳐야 돼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광역계획권이 말이죠. 자, 여기 제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이 시도에 걸친다, 도도에 걸친다.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 세종시하고 대전광역시에 걸친다. 이렇게 시도에 걸친다.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지정하는 거다?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자, 이렇게 도내에 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도내에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지정하는 거다? 도내다 하면은. 옳지. 도내에서는 일단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시도에 걸쳤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렇게 지정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틀을, 자, 이렇게 갈 겁니다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을 잡아주는 틀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자, 수립의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의 절차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립의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절차가 있다? 승인의 절차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 구속적인 행정계획은 이렇게 입안의 절차와 우리가 결정해서 고시하는 이와 같은 절차로 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잘 봐야 돼요. 오늘 수립하고 입안의 차이가 뭔지 오늘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광역계획권과 광역도시계획 사이에는 말이죠. 이렇게 삼각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기억나나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가 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자와 동일하고 수립하는 자는 바로 직근 하급행정청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지정이라는 말은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얘기하고 수립 승인이라는 말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가는 주소가 달라요. 내용 아시겠어요? 내용 막 크로스 뒤면 큰일 납니다. 잘 봐요.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하고 승인권자가 동일하지 수립권자는 이제 직근 하급행정청 바로 밑에 있는. 자, 그러면 이걸 도지사가 지정했다. 도내에 있다면 도지사가 지정하면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내용 이해 가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 광역계획권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내용 이해 가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5번, 4번 문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로 오른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인 정답 몇 번? 5번. 자, 5번 들어갑니다. 다음 가로원에 알맞은 내용은 뭐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지정으로 끝나요. 제가 그때 지정에 동그라미 쳐요. 누가 지정한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밑에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는 누가 지정한다? 지정 동그라미 쳐야죠.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를 보기 위해서 정답을 골라서 가로 안에 써놓으라 그랬어요. 자, 1번, 동글백 1번. 광역계획권이 도의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다 하면은 누가 수립한다는 거예요? 수립권자니까. 여기에서 골라야죠. 누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가 됩니다.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따라서 기억본이 정답. 2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나 이거 복습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저 공법 선생님이 왜 그러냐? 지난주에는 천천히 하더니 이거 복습이요. 복습. 지난주에 했던 내용 또 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가자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일단 니은번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뭐냐?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밑에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니은번 도지사 이렇게 되죠. 도지사. 자, 다시 갑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도지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하면 OX. X.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광역시장은 단독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안 되지. 도지사는 지정할 수 있지만 도내에는 시군이 둘 이상 묶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광역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은 묶을 수가 없죠. 서울특별시 이런 걸 둘 이상 묶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오늘 정상적인 진도가 8번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것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 책 가보겠습니다. 우리 책 펴요. 자, 우리 책은 어디를 펴보냐면 오늘 정상적인 진도 나갑니다. 지금 25분간 복습했네요. 자, 정상적인 진도가 오늘 어디냐? 42페이지. 42쪽. 제일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나오죠? 따라서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지난주는 무슨 계획 배웠어요?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했던 내용 중에 이게 문제와는 안 엮었습니다만 이렇게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치자 이런 내용 했었죠? 이게 뒤집히면 안 돼요. 그러면서 협의 요청을 받은 자가 이렇게 승인권자한테 이제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자.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자.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오늘 어디 들어가냐면 도시군 기본계획 들어가. 자, 우리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다시 한번 무슨 계획, 도시군 계획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그치? 네.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도시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렇게 종합계획이다 하면은 맞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를 딱 봐야 되냐면 43페이지를 봐봐. 43페이지. 교과서 책 43쪽 봤어요? 거기 보면 02 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이 대상 지역 이렇게 나오죠. 수립권자 이렇게 나와요. 자, 원칙을 보면 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자, 밑줄 두 줄 그어놓고 별표 크게 딱 쳐요. 아,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아, 이게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예전에는 한번 웃어줬는데 이제는 웃지도 않네. 자, 관할구역에 대하여. 관할구역은 행정구역, 도시군 행정구역 전부를 얘기하겠죠. 전부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말에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요? 도시군수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다시 한번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군수만 수립해요. 도시군수만. 응? 도시군수만.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잠깐만. 제 설명 드려야 돼. 제 설명 듣고. 자, 이거 봐요.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천안시면 천안시, 서울은 서울특별시, 예산은 예산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라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통 막 이런 게 나와. 저기 청주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청원군하고 합해졌죠. 통합됐죠. 그래서 2030년까지 도시군 기본계획을 2030 프로젝트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2015년 4월에 나왔어요. 작년 4월에 나왔어요. 1년이 채 안 됐죠. 그 내용을 보면 청주시는 지금 면적이 940제곱킬로미터, 940.4제곱킬로미터가 돼요. 청주시 청원군과 함께 통폐합되면서 서울특별시 면적의 1.56배가 됩니다. 1.56배가. 1.5배 이상이 돼버려요. 지금 서울시 면적에. 어마어마한 면적이야. 그러면서 2030 프로젝트를 갖다가 다시 수립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를 105만으로 육성하는 거야. 2030년까지. 지금 청주시 인구가 약 한 8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30 프로젝트에서 60만 도시로 육성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 등이 큰 계획을 수립하게 되니, 그 다음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030 프로젝트에서 개발권을 어디로 잡고 있냐면, 이걸 개발권으로 잡고 있어요. 첫 번째가 청주공항역사 근처 부지입니다. 26.6제곱킬로미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만 26.6제곱킬로미터가 아니고, 어디 합하냐면, 청주공항이 있는데, 그 부분 있죠. 그 다음에 그 KTX역. 그게 무슨 역이요? 오송역이죠, 오송역. 그 부분. 그 다음에 천안하고 이 청주하고 복선전철화 되어지죠. 거기 역세권. 그 다음에 북청주역이라고 있나요? 북청주 역세권. 북청주역이 있어요? 충북선에 북청주역이 있어요? 그 역세권 개발입니다. 이 네 군데 개발되는 게 총 면적이 26제곱킬로미터인데요. 그게 개발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돈 있으면 지금 가서 사야지, 땅을. 너 그렇게 잘하면 네가 따라 살아. 돈 있어야 사지. 시간 있을 때는 돈이 없고, 돈 있을 때는 좀 시간도 없고. 기본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야.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청주시에서 무슨 놈의 KTX, 청주시에서 무슨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 학교를 뭐 설치하겠다 하면 청주시 계획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서울은 서울시 계획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천안은 천안시 계획으로 나와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따라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반드시 도시군수만 돼요. 도시군수만 된다는 거. 이거 꼭 잡아야 돼. 도시군수. 그러니까 도시군수가 뭐냐? 도시군수를 한번 써보면, 도시군수 한번 불러봅시다. 특별시는 특별시장이겠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이 해야 되겠어요.
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제주도는 도시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이게 잘 듣고 여기서 틀 잡아주셔야지. 나 못 잡으면 다 몰라. 자, 시장 군수 이렇게 돼요. 시장 또는 군수다 이렇게 됩니다. 잘 봐야 주셔야 돼. 자, 도시군수만이 수입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도시군수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에 있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디에 나오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죠. 나온다니까 이런 데나 방역도시계획이나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 하면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무조건이야. 낮이나 밤이나 무조건인데 이것만큼은 도시군에 대한 이 장기적인 큰 틀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수만 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 먹고 사는 문제는 큰 틀을 누가 잡아야 되냐면 제가 잡아야 돼요. 바로 옆집은 옆집 아저씨가 잡아야 되고 세대주가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 집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아무튼 세대주가 잡아줘야 되는 거야. 방향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는 이제 돈 없으니까 라면 한 박스 한 달간 먹겠다. 뭐 하면 그거 잡아가야지. 그렇게. 옆집이 좀 잘 산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주야로 왔다 갔다 한다 우리 집을. 좀 그런 건 좀 보기가 싫지? 요건 이제 이게 신선한 교육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상당히 재밌어 하셔. 별로 이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아무튼 먹고 사는 문제는 각 가구별로 자기가 세대주가 세워야 될 거다 하는 내용이야. 요거 마찬가지다는 거죠. 요거 이 도시군에서 어떤 도시군은 어떤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월등히 나은 이러한 도시군이 있을 수가 있고 좀 열악하고 빈만해진 도시군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뭐 열악하거나 열악하지 않든지 간에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도시군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아야 돼요. 도시군에 대한 계획이니까 큰 틀 방향을 잡아주는 계획이니까. 내용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나와야 돼. 자, 시험 문제 다시 그 문제는 나왔어.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땡에 걸리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남아있냐면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경기도, 충청남도와 같은 도의 지역계획과 관계되어 있어. 도 관할구역 내에 지역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점은 있던 거야. OX. X라니까 도지사 안 된다니까. 도시군수만 된다니까. 이 말 이해 가요? 도시군수요. 뭔데? 그래, 그럴 필요 없다 그러잖아. 그냥 유효라고 하잖아. 그렇게 이제 지원 세력이 있어. 봐.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렇게 왔지? 문자로? 도시군수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데. 이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별표 쳐진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봅니다. 2번 예위 이렇게 나와? 이거 시험 문제예요, 또. 별표 치고. 그러니까 별표 친 부분들 공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별표 친 부분이 지금부터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나가는데 엄청 많아. 조금이겠다. 별표 친 부분이 이제 삼순환 가잖아. 그럼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 더 많다 그래. 하늘에 떠 있는 별 세어봤어요? 그게 더 많어. 우리 합격하고 하늘에 떠 있는 별하고 이거하고 별하고 어느 게 많은가 세어보자고 진짜. 자, 합격하고 나서 합격 좀 받고. 자, 예위 이거 시험 문제예요. 예위 왜 이게 시험 문제냐 하는 거야. 자, 이걸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느냐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자, 봐봐. 도시군 관리계획은 절대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전체를 생략할 수가 없어. 이 생략이 안 돼요, 이게. 이게 왜 안 되는 거냐 하는 거야.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막 도로를 깔고 하는 이런 계획이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 실행계획 자체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에 강원도 산골짜기 마을에 가더라도 도로는 다 있어요. 도로 없는 데가 어디 있어? 도로 와야지.
약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준 건데 안 웃네. 이건 구체적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초등학교를 설치하고 막 이런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생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봐봐. 또 이건 생략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생략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야, 이건.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생략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생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생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느냐? 이 얘기 했어요, 제가? 했죠? 요건 이게 있어야만 나오는 계획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계획은 없다. 내용 이해 가요?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계획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이것만큼은 생략이 가능해.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큼은 생략이 가능하다. 중요하다 이거. 유일하게 생략할 수 있다는 행정 계획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야.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생략이 가능한가 지금부터 한번 볼 겁니다. 자, 한번 봐요. 예외. 자, 예외를 보면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놨어요? 자, 밑줄 그어놓고 예외라는 말 동그라미 딱 치고 다시 올라가서 2번 예외라는 말 동그라미 쳤어요? 가로 열고 받아 적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략이라고 딱 써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략.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생략이란 말 한번 써봤어요? 자, 그럼 이제 어느 때 생략하느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보는데 시험 문제가 동그라미 1번만 계속 출제가 됐어요. 동그라미 2번은 여태껏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1번만 출제됐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밑줄 심지어는 수도권에 속하고 이렇게 나왔어. OX X. 수도권은 어디를 얘기해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곳이야.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야. 그러면 여기 천안은 수도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나 뭐 시간대로 보면 이거 뭐 수도권에 해당이 됩니다. 출퇴근도 가능해요. 이게 자 보면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밑줄 그어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밑줄 그었어요. 자 시 또는 군으로서 자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자 10만 명 이하 네모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네모 딱 엮어요. 그 부분만.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이야. 다시 인구 얼마요? 10만 명 이하.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자, 잠깐만요.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자 멀리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 이하? 옳지. 인구 10만 명 이하죠? 10만 명 이하다. 나오는 시군이야. 시군. 잠깐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 이하 되는 시군들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뭐 진도군이다 이런 데가 약 19만 20만에 육박했던 때가 있어요. 저기 전라북도에 고창군, 부안군이 20만에 육박하던 때가 있습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막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그 사이에 최고 피크를 이루는 때가 약 20만 정도가 됐어요. 지금 진도군 인구가 3만 3천밖에 안 돼요. 거기에 뭐 바닷길 이렇게 갈라지는 거 모세의 기적이다 해서 관광객들이 500만 이상이 됩니다. 하루에.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진도군이 지금 3만 3천. 화천군 땅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죠. 화천군의 인구가 한참 떨어질 때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만 대가 무너졌어요. 뭐 18,000대까지 간 적이 있어요. 1만 8천 대. 그런 데는 일개 면에 있어서 말이죠. 일개 면에 주민이 2,000명이 안 돼요. 1,000명? 1,000명? 1,000명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진천군 인구 얼마 정도 돼요? 저녁반에 그 면장 출신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녁반에. 그분은 잘 알더라고. 인구를 다 알아 그냥. 사무관급입니다. 사무관. 출신 하나가 있어. 그분은 인구 하면 그냥 어디야. 서산, 당진, 서산이 더 커요. 인구 얼마 더 많습니다. 딱 나오더라고. 어마어마한 인구가 줄어들어요. 왜 인구가 20만, 30만에서 막 이렇게 줄어드냐면 인원현상 때문에 도시로 막 이렇게 이제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 뭐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계획을 잡는 거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소풍 갑시다 그랬어요. 여기 봉수산으로 소풍 갑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가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가면 되는 거 혼자 가면 뭐 놈이 여럿이 갈 때 일단 돈 좀 10,000원씩 거둡시다. 막걸리도 한 3통 사야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안주로서 뭐가 필요하다. 오징어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다음에 출발합시다.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뭐 참여도가 낮으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20만 막 이렇게 이 정도까지 육박했다가 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저기 시골에 있는 도시군입니다. 시군을 얘기하겠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있었던 초등학교도 뭘로 이용해야 돼? 미술관으로 이용하고 수련시설로 이용한다. 초등학교 가면은 전부 다 옛날 초등학교 가면은 폐교되어가지고 뭐가 풀이 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야 주택단지를 여기에 조성하고 여기에 초등학교를 2개 설치하고 중학교도 하나 설치하고 이런 계획이 나오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뭔 계획을 세워? 있었던 계획을 갖다가 세웠다 하더라도 없애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이렇게 자기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이 있잖아요. 이런 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까지 출제되냐? 인구 10만을 인구 7만으로 고쳤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7만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OX. O지. 또 X요? 아, 이건 내 책임이 아닌 것 같은데? 7만은 10만 이하에 해당이 돼. 여기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런 건 이제 집에서 이제 초등학생하고 같이 무릎을 맞대고. 아니요, 어디 가나 꼭 있어요. 5인데 X라고 하시고 X인데 5라고 하시는 분 있어. 꼭 파트너 오시는 분. 자, 동글백 2번 갑니다. 동글백 2번.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관할구역 전부라는 건 도시군 전부에 대하여. 이 뜻이죠? 특별시, 광역시, 시군 전부에 대하여. 이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 계획이네요. 도시군이 아니고. 광역도시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일 광역도시 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 이 부분에 미칠 거예요. 광역도시 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위치로 한번 딱 그어놓고, 자, 모두의 동그라미를 딱 한번 칩니다. 모두의 동그라미를 딱 쳐요. 쳤어요? 네, 잠깐만요. 이 광역계획권이 진행됐을 때 광역도시계획은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다 나와야 되는 계획이 아니고 이게 지정이 돼 있어야만 나오는 계획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요? 만약 광역계획권을 이걸 A를 빼버리고 이렇게만 지정했다 하면 A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 있어야 나오는 거니까. 자,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계획이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 나왔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 걸 보니까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군에 있어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광역도시계획이 나온다면, 그렇죠? 요때는 A, B, C라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니까 A, B, C라는 도시군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모두 포함이라고. 그럼 모두 안 포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계획이에요. 이 녹지축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보전에 관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주택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이지 지금. 나중에 이해하자고. 지금 어려우니까. 자, 봐. 여기서 간단하게 잡아갈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이 뭐 하고 있다?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생략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유일하게 행정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게 무슨 계획에서 나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인구 얼마 이하로 나와 우선. 옳지, 그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 계획이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또 생략할 수 있다. 내용 아시겠어요? 그 정도만, 지금 그 정도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자, 46쪽을 딱 합니다. 46페이지. 46페이지 갔어요? 46쪽을 보면, 제일 위에 보니까 0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자, 그 박스 밑에 양가로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와요? 기초조사 네모 딱 엮어. 그 다음에 공청회 네모 딱 엮어요. 네모 엮었어요. 자, 오른쪽에 봐요. 오른쪽에 보면 양가로 2번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나오죠? 의견 청취 나와요? 예, 의견 청취에 네모 딱 엮고. 의견 청취 네모 엮어요. 의견 청취 네모 엮었어요? 자, 잠깐 이 내용이요. 여기 봐, 이제 여기. 자, 좋아.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보면 가지 세 가지 삼지창 기억나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기초조사, 공청회가 먼저지. 그랬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이렇게 됐었죠? 자, 공청회도 의견 듣고 의견 청취도 의견 듣는다. 공청회가 자, 우리 모든 행정계획원 수립이라는 건 계획 곡구는 원칙에 의해서 행정청만이 수립 들어가죠. 그래서 행정청이 수립할 때는 안식구하고 행정청이 아닌 바깥식구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주민은 바깥식구죠. 행정청이 아니죠.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요 얘기에서 했었죠? 그런 내용이었어. 자, 그와 똑같이 갑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의 가지가 몇 가지? 세 가지. 처음에 뭐가 있고? 기초조사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공청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옳지, 의견 청취가 있다. 똑같이 갑니다. 자, 다시 가요. 자, 우리 수립의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다시 한번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다시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자, 요거 수립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다 조사하자. 뭐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어지고. 그 도시군에 필요한 무슨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자 하면은 거기에 결정이 되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또 측량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겠고. 공청회도 의견 들어주는 거고 의견 청취도 의견 들어주는 건데 뭐 계획권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행정계획의 수립은 행정청만이 수립한다. 행정청이 수립할 때 행정청의 안식구와 바깥식구의 의견을 듣게 되어진다. 바깥식구가 공청회 쪽이고 안식구가 의견 청취 쪽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자에 있어서 이 바깥식구니까 요게 행정청이 아닌 자들. 다시 말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어느 쪽이다? 옳지, 공청회 쪽이다. 자,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쪽은 어느 쪽이다? 공청회 쪽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 의견 청취 쪽은 이자들에 있어서 안식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보세요. 정확하게.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시의회, 특별자치도의회, 시의회, 군의회예요. 한나라로 네 글자로 간단하게 줄이면 그걸 지방의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공청회를 미리 개최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면 틀려버립니다. 공청회 쪽은 행정청이 아닌 즉 행정청이 아닌 바깥식구의 의견을 듣는 거죠. 안식구의 의견이 지방의회 의견 청취다 해서 의원 직접 쪽에 놓게 되어지는 점 요거 보시면서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균형 해가지고 46쪽 이렇게 나와주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요. 이렇게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가 바로 광역도시계획에서 했던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이 절차 그리고 이런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6쪽에 2번 판가로 2번 들어갑니다.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석 문서 포함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토지 적성 평가 밑줄 두 줄 한번 딱 긋고 재 취약성 분석 밑줄 두 줄 한번 딱 그어요. 자, 원칙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거기에 가로 열고 토지 적성 평가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와 재취약성에 관한 분석. 오른쪽 맨 위에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요. 요것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잠깐 제 설명 드려야 돼. 제 설명 안 들으면 안 돼. 자, 여기 봐, 여기. 잘 보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그냥 기초사, 인구, 경제 이런 것들을 조사하자 해서 끝.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잘 봐요. 앞에서 했던 인구, 경제 이 내용하고 똑같이 기초사를 해.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는 거야. 이 플러스 알파가. 이 알파가 뭐냐? 이게 토지 적성 평가하고 토지 적성 평가다 하고 평가하고 뭐가 더 플러스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재해 취약성 분석. 재해 취약성 분석. 취약성 분석이라는 말. 자, 저 따라서 하기만 해요. 이거 토지 적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건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니까 들어보기만 하라고. 따라서요. 토지 적성 평가. 재 취약성 분석. 토지 적성 평가. 재 취약성 분석. 토지 적성 평가. 그 토지를 도시기능 중에서 공업용지로, 공장용지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 또는 주거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지 아니면 보존 목적으로 해서 보존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 등의 토지에 대한 적성을 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 대모산처럼 쭉 산비탈에 어떠한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도로가 침몰될 이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비가 딱 와버리면 망원동처럼 또는 뭐 강남역처럼 이렇게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 건지 이런 것 등에 대한 재취약성 분석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잠깐만.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만 이해하십시오.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기초조사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뭐뭐다?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다시 가요. 시작.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게 작년에 생겨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이게 1년 됐습니다. 이게 적용받게 되어지는데 원래 이 내용이 없었거든. 잠깐 제 설명을 듣고 왜 이 내용이 생겼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자, 봐요. 장기적인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은 원래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에서 도로 하나 깔 때 거기에 토지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간다고. 재취약성 분석이라든지 산사태 뭐 깎아가지고 할 건데 그런 거 산을 갖다가 그러면서 도로를 내는 건데 그 다음에 습지 보존 지역 위를 통과할 거냐 아니면 옆으로 돌릴 거냐 산 하나 그대로 통과할 거냐 돌릴 거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집행계획 실행하는 계획에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저기 어디 사패산 터널을 갖다가 뚫을 때 그때 스님 환경단체에서 막 반대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북한산 자락 위쪽에 도봉산 자락 윗자락에 사패산이죠. 거기에는 이탄지가 좀 있어요. 습지가 좀 있습니다. 도릉령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습지가 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터널 뚫어버리니까 그게 말라버린 거야. 이탄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환경성 검토라든지 토지 적성 평가 모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돌렸어야 되는데 유각수라는 도로를 갖다가 이 의정부 쪽으로 돌리자 그랬다고. 밖으로. 그러면 비용은 좀 많이 들겠습니다만은 산을 갖다가 환경을 보존하는 데는 상당한 이득을 담당했을 겁니다.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제가 지금 요거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이건 구체적인 실행계획에서 하는 거지 방향 잡는 행정계획에서 정상계획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왜 나오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작년에 왜 개정됐느냐 하면 재취약성 분석을 방향 잡는 행정계획에서 잡아줘야 전 국토가 이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쉽다는 거예요. 이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일단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말이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토지적성 평가는 이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상위 계획이 되어지고 요게 하위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 하위 계획인 구체적인 집행 계획, 실행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되기 위해서 토지정책 평가를 갖다가 자세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개괄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게 토지정책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이 살아났다는 거. 이 여기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그러니까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에다가 이 내용, 재취약성 분석이라든지 토지적성 평가라든지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틀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잡을 수 있겠어요? 자, 됐어. 자, 지금 아무 말도 이해가 안 가. 처음 들으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 기초조사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있는데 이 용어가 두 가지.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이다. 요 정도만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7쪽이 거기에 47쪽을 보면은 양가로 2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나오죠? 자, 의견 청취를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도시군수를 얘기하죠. 저 밑으로 한번 거요. 이자가 누구예요? 도시군수, 즉 누구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입니다. 이 수립권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 광역시, 자 밑줄 그어야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쫙 그어놓고 이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 딱 써야 돼요. 가로 열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한번 딱 써요. 자,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